이번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랭크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출제 빈도가 높은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하고 싶은 결과값이 표시될 셀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랭크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자, 는 표시 수식 기호, 입력 기호 넣으시고 랭크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함수 목록이 나타나죠. 자, 랭크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fx 함수 삽입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 인수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함수 인수가 3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넘버라고 하는 인수는 순위를 구할 값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대한의 평균 점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 넘버에는 김대한의 평균 점수 80을 클릭을 하고요. 자, 두 번째 REF 레퍼런스 부분은 김대한이 몇 등인지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REF에는 전체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한의 평균부터 홍길동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랭크 함수에서 두 번째 레퍼런스 부분은 반드시 절대값으로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F4번 키를 눌러서 자, 수식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절대 주소로 고정하는 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수는 내림차순 정렬을 하려면 0, 그렇지 않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면 1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랭크 함수는 숫자가 큰 거를 1등을 주기 위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는 0을 입력을 하고요.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대한의 순위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문제에서는 이 순위 말고 그 뒤에 뭐 위라든지 2위, 1위, 3위 이렇게 위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등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문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에는 지금 랭크 함수에 대한 수식이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가로 뒤에다가 문자를 연결할 수 있는 연산자 %, 기호를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자열 표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 입력하시고 따옴표 닫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랭크 함수로 등수를 구하고 뒤에 위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1위, 2위, 3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 수식 뒤에 가로 뒤에다가 커서를 맞추시고요. 자, %, 연결 기호를 넣으시고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위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죠. 자,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조건에서 보는 것처럼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 즉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에서 숫자가 90보다 큰 점수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를 셀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방법은 자, 수식 입력 기호 는 표시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COU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COU로 시작되는 함수들이 이렇게 호출이 되죠. 여기에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고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 기호 fx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함수 인수 상자가 나타나죠. 자,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자, 국어 첫 번째 점수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마지막 점수까지, 즉 점수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수는 이 범위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조건식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니까 어때요? 자,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B2셀부터 D6셀 범위 안에서 90보다 크거나 같은 셀을 찾아서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에버리지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함수처럼 수식 입력 기호를 넣어서 에버리지 함수의 이름을 써가지고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간편하게 하시려면 위쪽에 자동합계라고 하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합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의 그 목록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자동합계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5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함수를 쓸 때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식 입력 기호를 넣어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는 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함수 에버리지를 먼저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 맞추시고 수식 입력 기호 는 표시 입력하시고요. AV라고 쓰게 되면 AV로 시작되는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에버리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자, 인수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넘버 1, 넘버 2라고 되어 있는데 넘버 1 부분에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김대한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범위는 국어 85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부분까지의 점수를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수식 입력 수식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평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식을 계산해서 넣었을 때 평균이 정수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소수점 형태로 나오는 경우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위쪽에 자릿수 늘림 줄임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를 직접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예라고 해서 형태를 보여주니까 형식을 보시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된 건지 둘째 자리까지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형식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를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최대값, 최고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숫자 범위 중에서 최고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총점이 김대한의 총점부터 강호동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총점 중에서 가장 높은 총점이 몇 점인지 찾아볼 때 맥스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는 표시하시고요. 자, 맥스 함수 호출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그런 다음에 가장 높은 총점이니까 높은지를 검사할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맥스 값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한의 총점 240부터 강호동의 총점 250까지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하면 이 범위 안에서 맥스,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래쪽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max랑 같은 형태의 함수로 미니멈이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사용 방법은 max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는 표시 입력하시고 min 함수 호출을 하시고요. 자, min 함수 더블 클릭 fx.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낮은 점수를 구하고자 할 때 min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unt랑 count a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ount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count a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뿐만 아니라 셀에 입력된 데이터, 숫자든 문자든 무언가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어주는 함수가 count a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셀의 개수를 셀 때는 count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숫자나 문자나 즉 빈 셀을 제외한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고자 할 때는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ount 함수를 써가지고 자,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표시하시고요.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count 함수를 호출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국어 85부터 시작해서 기타 점수 제출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 범위에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오른쪽 기타 부분은 문자이죠. 그러면 총 9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범위 안에서 범위 중에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주는 함수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자, 셀에 빈 셀, 즉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세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는 표시하시고요. count a 함수 호출.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범위는 국어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부분까지를 범위로 잡아줍니다. 이 영역에서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든 문자든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주라는 함수가 바로 count a 함수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arge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large라고 하는 것은 큰 값을 찾는 건데 자,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는 large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찾기 위해서 max라는 함수를 사용했었는데요. max와 large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max는 무조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라고 하는 함수이고요. large는 전체 숫자 중에서 내가 첫 번째로 제일 큰 값, 두 번째로 제일 큰 값, 세 번째로 제일 큰 값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숫자의 순서를 정해서 숫자를 찾고자 할 때 이렇게 large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는 표시하시고요. large 함수 호출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함수 인수상자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array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k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큰 값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국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이니까 어때요? 총점을 지정하셔야 되겠죠? 총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범위 잡고 그 범위에서 지금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K에는 어때요?
3이라고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라지라고 하는 함수는 맥스 함수하고 비교할 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간혹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냐면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범위에서 지정하시고 몇 번째로 했는데 가장 큰 점수를 구한 거니까 어때요? K의 값을 1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스몰 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앞에서 보셨던 민 함수랑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이라고 하는 함수가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는 함수라면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맥스와 민,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몰 함수로 추를 해보고요. 자, 여기에서 범위는 어때요? 두 번째로 낮은 총점이니까 자, 첫 번째 범위는 총점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하시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니까 어때요? K값은 2로 지정하면 되겠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자, 총점에서 두 번째로 낮은 총점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맥스와 민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맥스와 라지, 민과 스몰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문제에서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통계 함수의 마지막 자, 메디안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메디안 함수는 라지랑 스몰이 큰 값, 작은 값을 찾는 거라면 메디안은 중간 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표시하시고 메디안 함수로 호출을 하시고요. 자, 사용법은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 어디부터 어디까지 국어, 김대한의 국어부터 수학, 과제물까지 총 4개의 점수 중에서 메디안, 중간값은 무엇인지 찾는 거죠.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간값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앤들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통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함수를 특별히 뽑자라면 랭크 함수, count if, max, min, 라지, 스몰 거의다가 이제 한 번씩은 출제가 된 함수들이기 때문에 기본 사용법은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